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페트로달러 관련해서 기사를 작성한 위클리비즈의 김지섭 기자입니다. 네, 이제 페트로달러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페트로라는 말은 이제 페트롤리엄의 이제 약자인데요. 석유를 뜻하고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니까 외국에서 기름을 사와야 되잖아요. 중동에서도 사올 수 있고 그런 나라들에서 원유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때 지불하는 돈이 달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합의만 하면 어떤 통화로 거래를 하든 상관은 없는 건데 보통은 달러로 거래를 하고요. 페트로달러라는 거는 특히나 원유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달러라는 통화의 가치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원유를 사고 팔 때는 꼭 달러로만 거래를 한다라는 어떤 국제적인 관습이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른 통화로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랄까요? 이제 원유를 달러로만 구입을 했다.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 역사서를 좀 풀어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세계화돼 있지가 않고 전쟁도 일어나서 막 서로 나라를 막 침략하고 막 이런 시대에는요. 그런 지폐의 가치가 되게 불안정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프랑이라는 통화가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다 어느 순간에. 그럼 그건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금으로써 그 가치를 측정해 왔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근데 영국이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뒤에서 조용히 이득을 챙기고 있는 국가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의 미국이죠. 자기네들 물자를 유럽에 수출하고 무기를 판매하고 또 돈을 빌려주고 이러면서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 달러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 화폐로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그 주요 정상들한테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이 제시하는 거는요. 금 1온스를 바꾸려면 미국 35달러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어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을 참전하게 되거든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군비를 쏟아부으면서 병력을 투입했지만 베트남전을 승리로 이끌어가지 못하면서 미국이 또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달러를 막 마구잡이로 발행을 한 거예요. 그 군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에서는 멘붕이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보다 금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달러를 막 마구잡이로 발행해서 쓰다 보니까 이걸 다 바꿔줄 수 있는 금이 미국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닉슨 쇼크라고 하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더 이상 우리가 금으로 바꿔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멘붕이 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격도 굉장히 추락을 하고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묘수를 내게 됩니다. 그 묘수라는 게 뭐냐?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은 지금도 굉장히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내전도 많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각 국가들은 안보가 되게 중요했고요.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미국이 생각한 게요. 그때 당시 최대의 산유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는데 그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사이가 돈독했죠. 근데 이제 생각해낸 게 이 페트로달러 체제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1973년에 당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었는데요. 사우디로 날아가요. 날아가서 거기에 파이살 국왕이라는 사람을 접견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뒤에서 몰래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중동 지역 안에서 안보적으로 되게 불안하지 않느냐.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고 경제적으로도 초강대국인 우리나라가 너희의 안보를 보장을 해주겠다. 대신에 너희가 원유를 수출할 때 다른 통화는 절대 받지 말고 달러로만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 1970년대 당시에 원유라는 것의 가치도 비슷했거든요. 금이랑요. 원유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고 필수적인 원료였어요. 그런데 이 원유를 무조건 달러로만 사게 한다라고 했을 때 금이 원유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된 거예요. 달러가. 그거를 생각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우디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다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생기게 됩니다. 뭐 파운드로 받아줄 수도 있었는데 우리 달러 아니면 이거 너희한테 원유를 못 줘 라고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달러의 지위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전 세계에 이제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달러의 수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엄청나게 많이 발행된 달러를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에서 달러를 가져가고 그 달러가 산유국들로 가고 산유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고 이제 달러가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체제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미국이 벼랑 끝에 위기에 놓였었는데 이 페트로달러 체제라는 묘수를 내면서 위기를 극복을 하고 다시금 이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페트로달러 체제 때문에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라든지 그리고 리비아라든지 미국 정부에서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제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WMD라고 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라는 거를 빌미로 해서 이라크 전쟁도 일으켰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명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 나라들이 당시에 원유 결제를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 페트로달러 체제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공격을 포부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페트로달러 체제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는 유명한 석유 회사가 있어요. 외국의 산유국에서 원유를 들어와서 그 원유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BP라고 하는 회사가 200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원유 수요가 급감을 해서 매출이 되게 많이 줄었었거든요. 되게 힘든 시기였거든요. BP사의 주요 고객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원유를 사줄 수 있는 나라였어요. 중국이 압박을 했어요. 뭐냐면 페트로달러라는 그런 원칙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원유를 사주지 않느냐. 대신에 위안화로 좀 지불을 하고 싶다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BP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때 300만 배럴을 팔았다고 해요. 페트로달러 체제가 한번 이렇게 흠집이 났었던 거잖아요. 위안화로 결제가 됐으니까요. 한 달 동안 막 달러의 가치를 표현한 달러 인덱스가 거의 4% 가까이 떨어지고 되게 금융시장이 출렁였던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페트로달러라는 게 사실상 미국에게도 되게 중요하고 이 기축통화의 위상을 공고히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해서 거기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트로달러 체제의 사실상의 와해를 요구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당장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우디라는 나라가 사실 미국의 오랜 우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셰일 유전이 개발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막대한 양의 원유가 생산이 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가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이 살짝 한 발을 빼면서 좀 자기들을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 위협을 느끼게 돼요. 거기다가 사우디는 왕정 체제다 보니까 사실 당연히 반민주적인 국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카슈크지라고 하는 어떤 사우디에 살고 있지는 않은 사우디 출신 언론인인데 그 언론인이 지속적으로 사우디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사우디 왕정에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실종돼서 피살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는 없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카슈크지 언론인 피살의 배후에는 사우디 왕정이 있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랑 사이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그 사이에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 됐고요. 이제 미국이랑 완전히 위치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당장 사우디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미국과 사우디 사이의 그 페트로달러 체제가 조만간 붕괴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페트로달러 체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시점만 언제일지를 모를 뿐이다. 위안화로 어느 정도는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50년 동안 유지된 페트로달러 체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달러의 위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가 무너지면 그러면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무너지는 거냐 모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전문가들은 사실상 기축통화국 지위까지 무너질 일은 그런 일이 벌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유가 예전만큼 중요한 원료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70년대의 원유가 가지는 가치랑 2020년대의 원유가 가지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 원유 화석연료 의존도만 봐도 당시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심지어 그 화석연료 의존도가 50%도 안 되는 나라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러라는 게 결국에는 국제 거래에서 얼마나 통용되느냐. 그러니까 원유를 살 때만 달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2019년도 기준으로요.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 달러의 매수나 매도가 일어나는 어떤 큰 외환 시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전체의 양 대비 원유가 달러로 거래되는 양이 2% 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보다 지금 금융시장이 훨씬 커졌고 2, 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뭐 설령 그 페트로달러 체제가 무너진다 해도 이미 여기에서 이만큼 달러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겠느냐. 일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기축통화국의 지위까지 위협하기는 어렵다.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주장들이 훨씬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페트로달러 체제가 무너진다 혹은 금이 간다, 균열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기축통화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기축통화국이 바뀌지는 않으면서 달러의 가치가 페트로달러 체제의 균열 조짐이 보일 때마다 가치가 출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에 좀 타격이 입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화가 강해질 때, 원화가 하락할 때 우리나라 산업마다 또 일장일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을 고르거나 펀드를 고르거나 이런 투자 상품을 고르실 때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페트로달러라는 게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그 페트로달러가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설령 페트로달러가 좀 금이 가고 균열이 된다 해도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한순간에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실상 화폐를 지배하는 나라가 사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계속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는 거고요. 주요국들 간에 또 열강들 간의 통화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는,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들을 페트로달러 체제라는 히스토리 속에서 좀 재밌는 포인트들을 발견해서 그런 뉴스가 나오셨을 때 좀 해석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비즈의 김지섭 기자였습니다.